교과서 52쪽 사림 세력의 대두와 정치 운영의 변화를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 시대 중에서도 이제 조선 후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은 도식화해 놓은 이 표를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잘 보고 공부를 해야지 조선 시대 복잡한 조선 후기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 선생님의 강의를 지금 이 도식화된 필기와 함께 꼭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미리 필기를 해 놓은 이 도식화된 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이제 나타나죠. 국민왕의 이 개혁 정치 때 육성된 사람들로서 향리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을 통해서 이제 성리학을 신봉했고, 과거를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권문세족과 불교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런 세력들이죠. 이 신진사대부가 이제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인 세력과 손잡고 이제 고려 말에 어떤 썩어빠진 여러 가지 폐단을 이제 개혁하려고 했었는데, 이 신진사대부가 이제 입장의 차이를 보이면서 이제 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파로 나눠졌다. 이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급진개혁파가 온건개혁파를 제거하고 이제 1392년 이성계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서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급진 개혁파는 조선 초기에 이제 관악파라고도 부릅니다. 관악파. 조선 초기에 관악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조선의 국립대학인 성균관을 통해서 육성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관악파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요 세조 이후에는 이제 훈구라고 부르는데, 이 세조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하는데 큰 공을 세운 세력으로서 고위 관직을 이제 독점한 세력들을 이제 세조 때부터는 이 관악파를 계승한 사람들을 훈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훈이 있는 옛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훈구라고 이제 부르는데, 어쨌든 이 관악파와 훈구는 이제 이 부국강병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나라를 처음 만들었으니까 중앙 집권을 이제 추구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국강병과 중앙 집권을 위해서라면 이 신진사대부이긴 하지만 성리학 외에 다른 사상까지도 이제 포용하는 그런 이제 개방적인 자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종 때의 여러 가지 이제 과학기술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이 관악파와 훈구 세력의 어떤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이 성리학과는 좀 다른 그런 이 과학기술들이 그 다음에 민족문화가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반면 이 온건개혁파는 이제 급진개혁파한테 철퇴를 맞고 이제 지방으로 낙향을 하죠. 지방으로 낙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학문 연구, 이제 성리학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양성에 이제 몰두를 하게 되는데, 이 온건개혁파를 이제 이 조선 초기에는 이제 사학파라고 부릅니다. 사학파. 그래서 이제 이 온건개혁파는 이제 이 서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립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학파라고 부르고, 이 15세기 말 16세기 되면 이들은 이제 우리가 사림이라고 부르죠. 사림. 그래서 이제 선비, 무리들, 선비의 숲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사림이라고 부르죠. 이 사림은 이제 왕도 정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훈구들이 부국강병을 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패도 정치를 이제 추구를 했다면, 이 사림들은 바로 이제 이 왕이 백성들을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교화시켜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왕도 정치를 추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들이, 사림 자신들이 이제 향촌에 거주하다 보니까 향촌 자치를 추구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유향소와 같은 지방의 사족들이 만든 향촌 자치기구, 이 유향소가 바로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설치가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 온리 성리학입니다. 온리 성리학입니다. 훈구와는 다르게 이제 온리 성리학을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조선의 왕들을 선생님이 쭉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요 신진사대부 중에서 이제 급진개혁파가 이제 관악파로 불리다가 이제 세조 이후부터는 이제 훈구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성종 때 이 비대해진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비대해진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성종은 살림 세력을 특히 이제 이 3, 4의 언론기관에 이제 중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 영남 지방에 김종직을 비롯한 많은 살인들이 성종 때 중앙정계로 진출을 해서 황촌 자치와 왕도 정치를 이제 추구를 하면서 당시 이제 훈구들의 그 권세를 이용한 재산 축적 및 농장 확대 등을 이제 비판하면서 이 성종 때부터 이제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림들이 이제 훈구를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원래 이제 집권 세력인 훈구들이 바로 이제 이 사림을 견제하고 사림을 이제 이 보복하기 시작하는데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연산군 때부터 명종 때까지 이 훈구의 사림에 대한 보복으로 많은 사림들이 화를 입게 됩니다. 많은 사림들이 화를 입은 사건을 우리가 사화라고 부르고 네 차례 4대 사화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연산군 때 무오사화, 갑자사화, 중종 때 기묘사화, 명종 때 을사사화 이렇게 이제 사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 성종 때는 이제 훈구와 사림의 대립은 있었지만 사화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림과 훈구 세력의 대립이 겉으로 표출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 성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훈구와 사림 간의 갈등을 아주 잘 조정을 해서 오히려 이제 이 훈구와 사림 간의 합작품으로 조선전기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편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조선전기의 최고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 동국통감 등 이렇게 이제 이 기념비적인 편찬 사업이 이제 성종 때 완성이 됐죠. 그런데 이제 성종이 죽고 나서 우리가 이제 폭군으로 알고 있는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훈구와 사림 간의 갈등이 이제 겉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첫 번째 사화가 이제 무오년에 일어난 무오사화인데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이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무오사화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미 죽은 살인들의 스승인 이제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이제문이라고 하는 이제 글을 썼었죠. 이 조이제문은 이제 이 중국의 진한 교체기에 그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허수아비 황제로 세운 초나라의 그 의제라고 하는 아주 어린 황제를 이제 애도하는 글입니다. 이제 항우가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조이제문은 의제를 애도하는 글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 역사책을 쓰는 사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이제문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책을 쓰는 재료인 사초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훈구가 트집을 잡은 겁니다. 바로 조이제문이라고 하는 글은 저 앞에 연산군의 선왕인 세조가 이제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일을 비판하는 글이다라고 이제 연산군에게 고자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연산군이 이제 크게 대노하여 이 김일손을 비롯한 많은 살인들을 이제 죽이거나 귀향을 보낸 사건이 바로 이제 무오사화고 이때 이제 이미 죽은 김종직은 무덤을 파헤쳐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사지를 찢어 죽이는 부관참시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이제문과 관련돼서 많은 살인들이 화를 입은 사건이 이제 무오사화죠. 연산군 때 이제 갑자사화도 일어납니다. 이 갑자사화는 이 연산군의 어머니와 관련된 사건이죠. 이 연산군의 그 어머니인 윤 씨가 상당히 투기가 심해서 성종의 그 얼굴을 뭐 이렇게 용안을 이제 상처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질투심이 강해서 성종이 후궁과 이제 함께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질투해서 임금의 얼굴에 이제 용안에 상처를 내켰는데 그것이 이제 이 신하들의 이제 비판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이 연산군의 엄마 성종의 성종의 왕비가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이게 윤씨 폐출 사사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연산군이 이제 이 초기에는 몰랐다가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산군의 어머니와 관련된 자들을 이제 모조리 또 죽이거나 이제 귀향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윤씨 폐출 사사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살인들이 화를 입은 게 갑자사화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연산군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연산군은 이제 많은 폭정으로 인해서 이 중종반정으로 인해서 이제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중종이 즉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중종이 이제 즉위를 하면서 중종을 왕위에 올려 세운 공신들 주로 이제 훈구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중종은 그러한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조광조라고 하는 이제 살림을 다시 이제 등용을 시키죠. 그래서 아주 그 30대 후반의 젊은 조광조가 이제 유교적 도덕 정치 시행을 주장하면서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의 내용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 이제 자기와 같은 살림을 중앙정계에 이제 많이 진출시키기 위해서 현량과를 실시합니다. 이 현량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 추천제도죠. 과거는 이제 이 정기적으로 이제 시행돼 3년에 한 번씩 이 뭡니까 그 문관을 뽑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살림들을 많이 뽑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보다는 현량과라고 하는 이제 이 추천제, 천거제도를 이제 실시를 해서 이제 살림들을 이제 등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향약과 소학을 보급해서 향촌사회에서의 이제 살림의 지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실에 이제 이 도교관청인 소격서를 이제 폐지합니다. 여러분들 이 살림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리 성리학자라 그랬죠. 성리학 이외에 다른 사상은 다 배척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소격서라고 하는 도교관청을 이제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 조광조가 이 중종이 왕위에 오르는 그 중종반정의 공신을 조사해 보니까 100명 중에 76명은 잘한 일이 없는데, 중종반정에 그 공을 세운 일이 없는데 표창장을 받았던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중종반정의 거짓 훈격을 받은 그 위훈을 삭제하는 이제 위훈 삭제 사건을 유발하니까 당연히 이제 훈구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훈구들이 이 조광조를 이제 그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뭐 야사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이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한다. 남은 잎에 이제 꿀을 쳐발라서 개미로 하여금 이제 갉아먹게 해서 주초위왕이라고 이제 써 있는 나뭇잎을 이제 중종에게 보여주죠. 이 주와 초를 합치면 조시성이 되고 바로 조광조가 이제 왕이 된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걸 이제 본 중종도 조광조의 급격한 개혁에 이제 부담을 느끼면서 결국은 이제 이 조광조를 사약을 내려서 제거하고 많은 이제 이 살인들을 이제 이 숙청하는 이 대표적인 이제 이 사화가 바로 이제 기묘사화입니다. 여러분, 기묘사화는 여러분들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와 함께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중종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어린 인종과 명종이 이제 잇따라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명종 때 이제 을사사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외척 간의 싸움에서 살인들이 이제 여기에 끼어서 화를 입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중종의 첫 번째 왕비 이제 장경왕후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바로 인종인데, 그 장경왕후의 오빠가 이제 유님이죠. 유님일파.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왕비인 문정왕후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명종인데, 이 왕비 문정왕후의 오빠가 바로 윤원영입니다. 윤원영. 그 윤원영 일파가 이제 이 유님 일파를 이 견제하는 가운데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껴들어서 화를 입었다. 이게 이제 외척 간의 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화를 입은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살인들은 이렇게 4차례 사화를 통해서 많은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선조 때 가게 되면 오히려 훈구는 이제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살인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이 선조 때 이 살인 정권을 수립하게 된 살림을 지탱해준 지방사회의 지지 기반이 2개가 있죠.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서원과 향약이죠. 자, 살림이 지방에 세운 학교가 바로 사립학교가 이제 서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앙에서는 살림들이 많은 화를 당해서 살림들이 죽어나가도 지방에서는 서원을 통해서 똑같은 살림들이 재생산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그 살림들이 재생산되는 거죠. 이게 교육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계속돼서 살림들은 계속 중앙 정계에 계속 진출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방의 살림들이 지방의 백성들에게 이제 유교윤리를 이제 보급을 해갖고 그 살림들의 지위를 높여주는 건데, 이 직역하면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입니다. 향촌사회의 자치규약 또는 이제 그러한 조직을 향약이라고 하는데, 이 향약의 이 내용을 보면 지나가는 양반한테 인사를 안 했다 그러면 양반이 이 백성을 관청에 보고하지도 않고 30대까지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살림들을 지탱해주는 지지 기반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기구를 통해서 선조 때는 오히려 이제 사립 정권을 이제 수립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서원이라고 하는 사립학교가 나왔으니까 오른쪽에 이제 이 조선의 교육기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 사회의 교육기관을 쭉 공부를 했는데 고구려의 국립대학은 뭐였죠? 소수리망 때 설치한 태학이죠. 그리고 이제 지방에는 경당을 설치해서 한학과 무술을 가르쳤다. 공부를 했었고, 백제는 이제 교육기관의 명칭이 보이진 않지만 오경박사 제도를 통해서 유교 경전을 가리키는 이제 박사, 교수님이 있었으니까 교육기관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삼국시대 신라는 이제 임신서기석을 통해서 유교 경전을 공부를 했고 교육기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했었죠. 통일신라 시대는 이제 신문왕이 만든 국립대학인 국학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제 확실하게 보입니다. 고려 시대의 국립대학은 뭐죠? 고려 시대에는 바로 국자감이죠. 이 고려 시대의 이제 이 국립대학은 중앙의 국립대학은 국자감이고 지방에는 성종이 이제 경학박사를 파견하면서 이게 이제 향교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향교라고 하는 것은 고려 조선 시대에 국가가 세운 지방의 공립학교죠. 지방의 공립학교죠. 그리고 이제 이 조선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중앙의 국립대학은 이름이 성균관으로 바뀌죠. 물론 이제 고려 말에 충렬왕 때 이제 이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계층해서 조선 시대의 국립대학이 이제 성균관이고 서울에는 이제 이 동서남중 사부학당이라고 하는 이제 이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이제 이 국립교육기관을 두었고 지방에는 역시 이제 고려 시대에 이어서 향교라고 하는 이제 공립학교를 이제 두었다. 이렇게 교육기관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